안녕하십니까. 김종국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기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선으로 해서 마이크를 활용했는데 오늘은 무선으로 했어. 여기 보이면은 조그마한 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빔 마이크하고 그 핸드폰에 충전하는 쪽에 거기 이제 또 꽂아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 송신이 각각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한 30m 정도는 충분하게 된다 하니까 오늘 실내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예외 없이 제 노트북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 말씀드리는 이 권역 내에 보호 권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 책상 위에는 이와 같은 삼국 유사 그리고 삼국 사기의 원본을 필사해 있는 책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수년 전에 지필에서 출간한 원요란 책입니다. 이 책은 약 한 400쪽 분량이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 3,000권 정도 출간을 하고 또 뒤에 정판을 요청해서 또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은 원효의 발심 수행장 중에서 하면서 높은 산 험한 바위는 지혜로운이 살 곳이요 푸른 소나무 깊은 골은 수행자가 있을 곳이다. 배고프면 나무 열매 씹어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목마르면 흐르는 물 마서 그 갈증을 푼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 앞에 그리면은 또 원효 대사께서 소를 타고 뭔가 등 위에서 급히 지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런 형상을 표지화하였습니다. 제가 모두의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은 우리 내지형께서는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오늘 하랬고 그러는구나 하면 아마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고전문학에서 등장하는 해공화상과 원효 성사와의 관계와 또 해공화상께서 우리 고장에 건립해 두었던 절이 바로 경흥사란 절이 있습니다. 이 경흥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화판에 크게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흥사라고 이렇게 해서 이 뜻을 살펴보면은 경산을 흥하게 하는 절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산을 흥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도록 이렇게 장명을 하였던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야기가 진행되면 아마 그 미스터리가 풀려지리라 믿습니다. 삼국 유사 이 책의 이해 동진편에 보면은요 해공화상과 관계되는 기록들이 아주 소상히 적혀 있고 또 원효 당시 성사와 선문답을 하였던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죠. 그러면 이 설화의 그 발원지는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포항 오어사입니다. 오어사는 나오자 고기여자 절사자죠. 그러니까 내고기와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여시오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일이 화판을 적어서 들고 해야지 불편하네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화판에 글을 적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시오란 뜻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너는 똥을 누고 나는 고기를 누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효 대사가
언제 파괴했고 파괴하였던 주 기록에서 어떤 목적과 그 당시의 시대상에서 피할 수 없는 파괴의 길을 걸어야만 했던가 하는 것은 삼국 유사의 원효 불기조에 보면 아주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미에 보면요, 원효 성사가 지금의 월정교가 있는 그 밑에 보면 유교라는 그런 돌다리, 그 징검다리 형식으로 된 그 문천을 건너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 위로 건너갔다. 그리고 원효는 수어 몰가부 아작 지천주다 한 그러한 시를 지어서 저작거리에 소리치면서 불렀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요, 수허 몰가부, 수는 누구 숫자입니다. 허는 허락할 것인가, 몰 없다는 뜻입니다. 가 도끼, 부 자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끼 몰 없다는 뜻이죠. 도끼에 자루 없는 도끼를 허락할 것인가. 그러면은 여 밑에 아작 지천주랐습니다. 내가 깎으리라, 뭐 지탱한다,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을 깎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몰가부라는 노래로 전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뭐 삼국 유사에 등장한 뭐 향가나 그런 것도 아니고 원효 대사가 당시 파괴 직전에 자신의 파괴를 알리는 그러한 외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효 대사가 왜 이러한 외침을 신라의 장안과 특히 월정교 밑에 있는 그 유교라는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불렀던가? 그 요석궁하고 지금 월성하고는 거리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월성의 남쪽에 흐르는 그 강이 바로 문천입니다. 이 문천은 거름물 옆에 벌레 충자가 붙은, 이것은 모기 문자입니다. 그 모기 하천이다. 아마 모기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하천이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문천이라 불렀는데 그 문천 주변을 맴도면서 부르니까 당시 갓 등걸하였던 태종 무열왕, 29대 왕이죠. 태종 무열왕이 그 소리를 듣고 대사가 귀한 남편이 없는 여인을 만나서 훌륭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 이후의 기록은 자신이 모든 것을 연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령을 보내서 요석궁의 궁주가 원효대사를 마중 나가서 집으로 모셔가는 그런 형식을 취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전부 짜여져 있는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원효는 그 문천에 빠지게 되었고, 물에 빠져서 허둥되었을 때 요석궁에서 사령과 요석 궁주가 나와서 그를 자기 궁으로 안내해서 옷을 말려주면서 이제 그로부터 인연이 맺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른바 파괴라는 것입니다. 그는 파괴 이후에 결국 저작거리에 나가서 춤을 추면서 저작거리의 민중을 교화했다. 이른바 그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무예가입니다. 그러니 원효가 과연 언제 파괴했고 어떻게
파괴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사연이 길기 때문에 우리 고전문학에도 소상히 수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연결 부분이 조금 미묘한 건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원효가 1차 당나라의 구독길에 나섰던 33살 때 또 1차 구도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의상과 다시 당나라 구법행을 떠났던 서기 661년 그 당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그 당성이라는, 다시 말하면 당항성이라는 그 일대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석굴에 들어갔다. 또 어떤 기록은 어느 토굴에 들어갔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토굴에는 삼국유사에는 흑토자를 써서 부숙 들어갈 감자를 써서 토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밤늦게 목이 말라서 자기가 그 옆구리에 차고 있는 그 조롱박 속에 있는 물을 마신다 하는 것이 해골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 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자던 어상과 같이 놀아 먹었는데 이런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그 토감 속을 비쳤을 때 깨서 일어나 보니까 주변은 전부 인골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무덤 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 당황을 하고 뭐 구토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결국은 잠시 후에 원효가 깨달음을 얻었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그 유명한 경험담을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그것이 일체유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체유심은 금강경에도 원효 스님 이전에 이미 부처님께서 제시한 바가 있는데 왜 그 대표적 인물로 원효를 내세웠냐 하면 원효는 부처님의 경을 실제 자기가 체험을 함으로써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정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귀국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가 어떻게 파괴를 하게 되었느냐, 또 파괴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총의 그 탄생 시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태정무일왕의 등극 이후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점은 이미 기록에서 전부 나와 있는 것이고 이를 입증할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기록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그로부터 파기를 하고 자기가 문득 남산에 숨어버렸다.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숨어버리고 그 다음 다시 내려와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포항 오사가 있는 지금의 오사입니다. 당시는 항일사라고 하였는데 그곳에 주석 중인 해공화상을 만나러 갔던 것이죠. 그리고 해공화상과 그와 관계는 어쩌면 스승과 제자 또 형님과 아우처럼 그렇게 서로가 아주 허물없이 대하는 그런 관계에 들었었는데 원효가 해공화상을 찾으니까 첫 인사가 해공화상은 그래 6궁의 궁주와 만나서 잠을 자니까 어떠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원효의 답이 마치 지옥문을 오가는 듯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원효가 바랐던 파괴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원효, 해공 두 고성은 거기에서 통일 선문답을 하다가 문득 동양을 하자 하는 제의로 인해서 개울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개천 옆에 있는 큰 너랫바위 위에 두 사람이 잠을 자고 난 후에 해걸음에 깨서 변을 보자 하면서
두 사람이 변을 보았는데 두 사람의 변 속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가 살았어. 개천으로 다시 방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서로 저거 오기는 내가 방생시킨 겁니다. 아니요, 제가 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투음을 가졌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훗날 그 일대의 사찰을 라오자 고기였자, 내 고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하는 그러한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원효성사는 거기에 머물면서 그 안골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원효암이라는 암자를 축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사의 바로 뒷살에는요, 그 운제사이라 해서 꼭지에 자장율사가 지었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장암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그 자장암에 자장율사가 있었고 그 오사 안골의 계곡 옆에는 원효가 창건한 또 원효암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암자 사이에는 큰 깊은 계곡이 있고 거기에서는 그 개천이 아주 풍부한 개천이 흘러내리는데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꼭지와 꼭지와 그 만나서 그 사다리로 연결했다 해서 운제산이다. 구름 문자 사다리 제자를 써서 구름 사다리를 놓았다. 그래서 두 분이 교감을 가졌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장율사는 소성 불교의 종주고 또 원효는 대승 불교론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뜻이 달라도 서로가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폭넓은 선지식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효가 파괴 이후에 삼국 간의 전쟁을 마치고 경주로 돌아와서는 문득 자신이 태어났던 그 일대에 할아버지가 사셨던 할아버지의 생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훗날 원효가 절로 바꾸었다는 초계사입니다. 그 초계사는 지금 동부동에 유곡이라는 그 골 안, 다시 말하면 현성산 골짜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를 자기 집을 헐어서 저를 고치고 그 현성산 등을 따라서 안흥사라는 지금의 안흥사라는 절을 짓기 전에 안흥암이라는 암자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사에 주석하던 해공화상께서 문득 원효를 만나러 왔는데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효가 있는 곳이 입증하지 않았어요. 만날 수 없었는데 원효를 찾다가 마침 지금의 남천면 대명리 그 일대의 그 안골을 보면서 범상하지 않은 산세다 생각하고 그 안쪽을 들여다보니 마침 대명동에서 큰 학이 날라서 그 위쪽으로 날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공화상이 도력으로 그 학을 안주하게 했다는 거죠. 그 산이 바로 동학산입니다. 그 동학산은 학의 주둥이 부분에 뒤에 해공화상께서 그곳에 사찰을 창건하였는데 그 사찰이 곧 지금의 경운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여기에는 사찰에 가시면은 해공화상께서 창건하였던 그런 내력 등이 소상히 사적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일대에는 해공화상과 관련된 그런 설화들이 가득 그 고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안 원효 대사가 해공화상과 만나서 그들이 회우를 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불교의 대중화,
소할 대승불교를 논했던 가장 본이 되었던 그런 곳이 지금의 남천의 현성산 줄기와 동악산 줄기 사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천의 안흥사 또 동악산의 경사는 원효 의상이 대승불교의 문을 열었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들고 나와서 뭐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더 소상히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오늘 서론경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못다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효와 의상이 그곳에 머물렀던 주 동기는 서로가 만나서 지금까지 불교가 소승화되어 있는 것을 신라 불교를 대승화시키는 어떤 큰 문을 열었고, 그로써 원효와 해공과의 산문이 형성됐던 그런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흥사는 훗날 임진왜란 때도 그 일대에는 지역의 사전에 의하면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군으로 활동했던 곳이다 해서 본래의 전이름을 곤쳐서 정절이다라고 부르죠. 정자는 소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에 뭐 600~700명 되는 그런 학생들이 와서 늘 군사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토를 많이 걸어서 거기에서 공양을 했는데, 그 당시 살을 씻은 물이 경산 지역의 성암산 일대 남천천에 흘러내렸다 하는 그러한 설화도 같이 전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경산은 임진왜란 때 직접적으로 왜구가 이 지역을 진입해서 양민들을 위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몇 곳에 그들의 방화로 소실된 건물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고장에는 6면의 큰 선비들께서 창의를 해서 수많은 의병들을 봉기시키고 사방에 진을 치고 왜적의 진입을 막았다는 그러한 의병 실기들이 여러 개 문중에 그 실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 등을 다음 기회에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